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협상과 흥정의 기술 시작합니다. 1장.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협상에서 성공하느냐 여부는 대체로 상대의 목표, 데드라인, 대안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많이 모으는가에 달려있다. 1. 저희에 대해선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정보가 곧 협상력이다. 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전혀 위험 부담이 없는 이 질문을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협상 상대에게서 동기, 기한, 예산, 계획 같은 정보를 알아내게 되면 엄청나게 유리한 협상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다. 이 질문으로 취하는 이득은 뒤는 후속 질문들로 더욱 커진다. 상대가 일단 하나의 질문에 대답하고 나면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도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 2. 요즘 어떠세요? 협상의 성패는 손에 쥐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직결된다. 정보가 많을수록 결과는 더 좋다. 요즘 어떠세요? 는 악의 없게 들리는 공손한 질문이다. 물론 이 질문은 상대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알아내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 3. 언제까지 결정하셔야 하나요? 방어법으로. 무엇보다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선 안 된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빨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보를 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2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간파하는 기술. 협상에서 권한이 센 사람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윗선과 협상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4. 계약을 해지하려면 누구랑 얘기하면 되나요? 방어법으로. 고객이 정당한 우리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쓸데없는 입씨름을 벌이지 않고 깨끗이 승복한다. 서비스를 해약해주고 적법한 환불은 얼마든지 해준다. 절대 가격을 흥정하거나 깎아주지 않는다. 일단 입 밖으로 뱉은 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습이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협상에서 계약까지 전권이 있으신가요? 권한이 없는 사람과 상대하면 일의 진행 역시 느려진다. 반면 결정권자와 이야기하면 일은 훨씬 잘 풀린다. 직위가 낮은 사람은 규칙과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6. 귀하의 상사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구를 들어줄 권한이 있는 사람과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원하는 걸 들어줄 수도 없는 사람과 협상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다. 3장. 상대의 허를 찔러 선수를 치는 기술. 시작부터 강하게 나가면 협상 결과가 좋을 때가 많다. 기선을 제압하면 협상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협상력을 과시하고 협상이 범위를 결정하는데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7.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미팅 전에 이슈 목적, 주요 관심사를 정리해 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인재는 언제나 성공의 핵심 열쇠다. 협상에서 정보는 힘이다. 정식 협상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도 쓸 수 있다. 시간을 들여 만나볼 가치가 없는 사람을 걸러낸다는 점 또한 이 질문의 장점 중 하나다. 8. 저희가 어젠다를 작성해 볼까요? 사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 하나는 결과를 내 맘대로 주무르고 싶다면 의제 어젠더, 협상 주제를 지배하는 게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어젠더를 만들 땐 신중해야 한다. 우리 측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어젠다에 포함돼선 안 된다. 9.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상대와 돈독히 하려면 직접 만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대면하면 더 친해지고 상대의 호불호, 관심사,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다. 유능한 영업사원이라면 언제나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려고 한다. 10. 과거는 있고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서로 불화가 있을 때 합의에 도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인다. 서로 과거의 분쟁을 단숨에 잊기로 하는 것은 치밀하고 효과적이며 확실한 협상 전략이다. 11. 당신은 팀워크를 중시하나요? 고용주 고용인 관계에서 고용주인 자신이 주고자 하는 수준보다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는 상대에게 아주 유용한 질문이다. 4장. 상대를 나의 페이스로 끌어오는 앵커링 기술. 협상에는 앵커링, 닻을 내리다이라고 불리는 세련된 전략이 있다.
이것은 협상의 기준점을 먼저 제시해서 상대방이 이 기준점에 닻을 내리게 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종하는 전략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상대를 내 페이스로 끌어들여 나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가는 전략인 것이다. 12. 금액에 해줄 수 있나요? 13. 여기 서비스 혹은 제품의 제일 비싼 값을 치르신 게 얼마였나요? 14. 그거 얼마쯤 해요? 판매자를 방심시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다. 대강의 값을 묻는 이점 중 하나는 위협 부담이 적다는 거다. 15. 업계 표준은 알고 계시죠? 이 질문은 업계 표준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하자는데 상대가 찬성하게 만들기 위한 유도 질문이다. 이 질문을 성공적으로 이용하려면 실제 업계 표준에 대해 먼저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5장. 협상력을 단숨에 끌어올려주는 파워툴. 협상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협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16. 고객을 잃어도 괜찮겠어요? 현재의 고객은 늘 미래의 고객보다 낫다. 새 고객을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 뿐더러 어렵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객을 잃어도 괜찮겠어요? 라는 질문은 영업 직원이나 매장 직원의 주목을 끌게 만든다. 거래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끔 떠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17. 저희만 이걸 취급한다는 거 아시죠? 어떤 영역에서건 유일무이한 것을 창조해내면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18.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의 협상에서 아주 좋은 질문이다. 이 질문을 통해 협상 상대에게 대안이 없고 자기가 유일한 선택지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다. 19. 다른 사람을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훌륭한 서비스를 누리겠다는 신보의 고객과는 빨리 대화를 끝내는 편이 낫다. 게다가 우리는 고객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면서 쫓아보낼 수 있다. 20. 이 협상을 계기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매번 거듭해 강조하는 바이지만 한 번 거래하는 고객보다 여러 번 반복해 거래하는 고객 쪽이 훨씬 더 가치 있다. 21. 이거 아세요? 협상 중에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넌지시 비치는 질문법이다. 대개 조금은 여력이 있는데 좀 더 협상을 해보자 하고 나가는 것보다 할 수 없다. 배째라 하고 나가는 편이 일이 훨씬 쉽게 풀린다. 저희 돈 별로 없는 거 아세요? 예산이 정말 얼마 없는 거 아세요? 22. 경쟁사가 더 싼 값에 팔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우선 실제로 여러 곳을 알아보고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 적당한 가격대를 가능한 한만이 최소한 3개 이상 입수한다. 6장. 공동의 파이를 키우는 위닝 테크닉. 가장 만족스러운 협상은 위닝 결과를 낼 때다. 위닝 협상은 서로에게 유익한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준다. 23. 작은 걸로 다투는 대신 파이를 키울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요? 인생과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발판은 보통 쌍방의 득이 되는 장기적 신뢰 관계를 만들고 키우는 데서 만들어진다. 24. 일단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손해볼 건 없잖아요? 반대편하고만 늘 협상을 하는 건 아니다. 사실 살면서 하게 되는 협상 중 일부는 가장 가까운 동료, 사업 파트너, 가족과 하게 된다. 이 질문은 많은 종류의 협상에서 탁월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실패할 위험이 거의 없는 제안을 하는 게 중요하다. 25. 하면 어떻게 해주실래요? 협상에 성공하는 비결의 반은 주의 깊게 듣는 것에 달려있다. 그리고 또 반은 할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에 달려있다. 이번에 잘해주면 앞으로 더 많이 거래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로 얻게 되는 힘과 정보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이 질문은 판매자로부터 더 싼 가격이나 다른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간단한 방법이다. 7장. 협상의 꽃, 가격 흥정의 핵심 기술.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결제할 것인가는 협상과 흥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26.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협상에서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다. 아무리 훌륭한 질문 테크닉을 숙지했다 해도 어떤 어법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27. 품질과 가격 중에 뭘 더 중요시하세요?
이 질문은 파는 사람을 위한 기술이다. 이는 상대의 관심을 가격이 아닌 제품 혹은 서비스 품질로 교묘하게 전환시킨다.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비싼 게 당연하다. 치른 금액만큼의 품질을 얻는 거다. 그러니 싸구려를 원한다면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품질과 가격 모두를 가질 수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목적의 질문이다. 28.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명성을 얻고 싶으세요? 누군가를 고용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제일 중요시한다고 착각한다. 비즈니스 격언처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상대가 원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은 협상에서 아주 치명적이다. 상대방이 뭘 진짜로 원하는지 알게 되면 엄청난 돈을 아끼게 될 뿐 아니라 좋은 협상의 포인트를 결정해서 양쪽 모두 만족스러운 위닝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방어법으로. 둘 다 줘. 다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대답하면 경솔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는 정보를 하나도 주지 않는다. 29. 대략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은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는 허황된 보수와 성과급이 아니라 실제 액수가 얼마인지 가려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상대방이 어림잡아서라도 숫자를 밝히는 게 이 질문의 목적이다. 방어법으로. 책임 소재를 상대방에게 돌려버림으로써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얼마가 될지는 그쪽이 낼 실적에 달려 있어요. 본인 능력에 자신 있으시죠? 그러면 상대는 수세에 몰리게 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나 성과 연동이라는 것을 확실히 못 받게 된다. 30. 최저가 보장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보장을 해줄 수 없다면 반드시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제품 혹은 서비스의 유일무이하다고 주장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다. 31. 현금으로 하면요? 어디서나 현금이 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나 세금 등의 이유로 모든 업자들은 현금을 환영한다. 32. 카드 당연히 되죠. 협상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8장. 교착 상태를 풀어내는 마력의 테크닉. 33. 반반씩 똑같이 양보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에게서 즉각 50%의 양보를 얻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질문은 그 자체로 워낙 이치에 맞고 공정해 보인다. 34. 합의할 때까지 아무도 여길 안 나가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에도 탁월한 질문이다. 결국 협상은 정보 싸움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상대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고 협상에 도움이 될 만한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아무 결실 없이 늘어지던 협상은 더 이상 시간 낭비 없이 타결될 것이다. 35. 생각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만 접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편의 관심과 행동을 이끌어낸다. 순조롭지 않았던 진행에 대한 사과, 그리고 탁월한 협상 결과를 동시에 얻어낼 것이다. 36. 이 여전히 거기서 일하고 있나요?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양보를 받아내는데 효과가 탁월하다. 이 질문은 상대가 거듭해서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역효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37. 윈윈할 방법을 찾는데 함께 해주실 거죠? 38. 오프 더 레코드로 할까요? 이 질문을 하면 긴장이 누그러지고 친밀감이 생기며 서로 의중을 떠볼 수 있다. 39.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40. 그럼 전 윗분께 뭐라고 말씀드리죠? 협상을 할 때는 상사를 잘 활용해보자. 협상의 주도권을 잡는데 여러모로 유용하다. 9장. 협상을 매듭 짓는 결정적 한마디. 협상의 최고 난제는 바로 마무리다. 최종 결정의 순간 상대는 망설일 수 있다. 41. 저희가 계약서를 보내드려도 될까요? 협상을 결말짓는데 아주 유용하다. 42. 말일에 협상을 매듭 짓는 게 어때요? 경험상 영업사원들은 판매 실적과 수금액을 결산하는 마감일이 닥쳤을 때 훨씬 더 융통성을 발휘해준다. 영업사원에게 월말, 분기말, 연말은 중요한 마감일이다. 참고로 협상에서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자면 대화가 가능한 시간까지 같이 제시하는 것이다. 43. 제 제안이 마음에 드세요? 협상에서도 역시 질문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즉 어떤 방식으로 정확히 묻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다. 10장. 드리마틱한 반전을 선사하는 심리 기술. 두려움, 욕심, 불안함. 이 모든 것은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44. 이 제안에 시간과 돈을 어느 정도 들이셨죠? 이 질문은 상대가 이 거래를 위해 엄청난 공을 들인 게 확실할 때 하면 아주 좋다. 시간, 비용, 노력, 열정 등 힘을 많이 쏟은 만큼 상대는 더 계약에 간절해진다. 빈손으로 돌아가기에는 상대가 너무 많은 걸 쏟아부었다. 45. 계약이 성사 안 되면 어떡하실 건가요? 46. 와, 기분이 어떠셨어요? 인생의 단순한 진리 하나.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고 싶어 하고 취향이 비슷하거나 자기 배경과 업적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협상 상대에게 호감을 사고자 한다면 상대의 배경이나 경험, 성과에 흥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그와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걸 알려주는 질문도 효과가 좋다.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려면 소위 X팩터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X팩터란 그 사람에 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닌 뜻밖의 것을 뜻한다. 47. 계약이 안 되면 어떤 손해를 볼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춘다. 두려움은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큰 힘이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와 거래를 하지 않으면 분명 손해를 볼 것이라고 강하고 인상 깊게 말할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하는 점이다. 흥정이 깨졌을 때 닥쳐올 무시무시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비만 잘 해놓으면 굉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8. 이런 말까지 들은 마당의 뭐 때문에 협상을 계속해야 하죠? 49. 그렇게 하면 제게 좋을 게 뭐가 있죠?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은 상대방의 허를 찌른다. 그리고 방심한 상대는 귀한 정보를 흘릴 가능성이 높다. 이 질문은 시간과 돈을 절약해준다. 어떤 제안을 받거나 뭘 사고자 할 때는 언제라도 이 질문을 써보자. 이 질문은 좋은 제안과 나쁜 제안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별해준다. 또 이 거래의 시큰둥해 보이는 효과로 상대방이 더 좋은 제안을 하도록 부추긴다. 50. 사인하기 전에 뭐 또 알려줄 게 없나요? 때론 계약하지 않길 100번 잘했다라고 기억되는 협상이 있다. 믿음이 안 가는 상대와 일로 오래 얽히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협상과 흥정의 연속이다. 노련한 협상가가 되는 법. 1. 연습하라. 2. 준비하라. 3. 협상력과 협상수단은 많을수록 좋다. 4. 정보를 얻고 관리하라. 5. 권한이 가장 큰 사람과 상대하라. 6.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라. 7. 강하게 시작하라. 8.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라. 9. 교착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라. 10. 가격 흥정이 끝날 때까지 안심하지 마라. 11. 내가 이기기 위해 상대방이 반드시 져야 하는 건 아니다. 12. 상대방의 두려움과 욕심, 허영심을 유리하게 이용하라. 13. 막판까지 기다리지 마라. 14. 무엇을 묻느냐만큼 어떻게 묻는가가 중요하다. 15.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상대방의 표정을 관찰하라.